반갑습니다.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 아파트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김학렬 지음 RH 코리아에서 2019년 2월에 나온 책입니다. 20만 구독자가 검증한 최고의 투자서, 부동산 투자 심화편, 10만 구독자가 인정한 부동산 투자 바이블, 부동산 분야 부동의 1위 팟캐스트, GTX 최대 수혜 수도권 포함 전국 대상 아파트 투자 전략,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빠숑이 규제 속에서 찾은 미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부분도 많고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 대한 가격은 그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평가가 함축적으로 모여서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집에 대한 가격이 그냥 가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한글로 이렇게 풀어 놓으니까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았어요. 집에 대한 가격은 그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평가가 함축적으로 모여서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어떤 환경을 선호하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싶은지, 회사는 어디인지, 쇼핑이나 외식은 어디서 하고 싶은지, 나아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이 결국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택하려는 집을 볼 때는 그 가격이 형성된 요소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유들로 인해 집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나에게 중요한 요소가 다른 사람에겐 덜 중요한 부분에 내게 맞는 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일 수도 있으니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개개인의 경험, 상황, 기호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베팅한다는 점, 그리고 대출과 전세 갭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집이 투자 대상으로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랜 기간 집을 거주하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중심의 편중된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집을 사는 곳으로 바라보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분석이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몇 년에서 몇 수십 년을 살아갈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가 하루 이틀 머무는 여행지 호텔 정보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방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집을 사는 곳으로 바라보며 보금자리를 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나에게 더 맞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은 집이면 나에게 맞는 가격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김학렬 소장이 오랜 기간에 집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도 이러한 직방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이번 책을 통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 자신에게 더 맞는 지역과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도시에 열광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모두에게 같은 행복을 줄까요? 분명 서울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진심을 다해 말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우리의 시야가 더욱 넓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내게 꼭 맞는 보금자리를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의 순간이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한 리스크보다는 안전한 불행이 낫다.
어디선가 이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시사에 관심이 많은 분일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선거 후보 당시에 내놓았던 캠페인 구호가 바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이 구호는 브라질은 물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쓰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누구나 불행해지기보다는 행복해지기를 원할 텐데 행복해지는 게 두려운가요? 말이 안 되는 구호 같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참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것도 달라지지는 않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열심히 자기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주위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어려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참고 견디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지만 정답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행복해지기 위한 그 도전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커 보이고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열심히 자기 체면을 걸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힐링, 소확행이라는 테마가 우리 사회와 문화를 유행하는 이유도 객관적인 조건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얻는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정말로 지금과 다르지 않게 계속 할 수 있다며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면서 분수에 맞는 삶, 익숙해지면 별 걱정 없이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예기치 않은 많은 변수가 언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 혹은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큰 병이 난다면 마음의 행복은 깨져버립니다. 마음고생도 고생이지만 당장에 닥쳐오는 경제적인 고민에 나와 가족을 짓누릅니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과 같은 실직, 사업 실패를 비롯한 여러 변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조차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경제적 압박은 마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실직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가 잘 안 된다든지 가게를 처분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입지 경쟁력을 가장 먼저 분석한 후에 그동안의 시세 상승률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향후의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시세만으로 그동안의 변동률만으로 결론 지어 제안하는 리포트는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지역별 매매 전세 상승률 등 아주 자세한 그래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년간 아파트 시세 변동률 지역별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시세 변동률에 따른 지역 순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매 상승 순위가 제일 첫째가 많이 오른 곳이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대구, 광주, 충북, 대전, 울산, 강원, 경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들이 표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아까 부산이 그 매매 변동률에 따른 지역 순위 중에 1위였는데요. 66.60입니다. 증감률이. 그랬는데 부산 시세 변동률을 또 다르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제 18년 이후 꾸준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11년 3월 21일을 고점으로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구도 나와 있고요. 계속 다 그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변동률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입지 경쟁력을 보는 눈. 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서울 지역도 입지 경쟁력, 상품 경쟁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입지 경쟁력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의 시세를 꾸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가장 높은 입지는 꾸준히 거래가 발생하는 곳 중 가격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곳은 그 다음으로 가격이 비싼 곳이고요. 반대로 가장 경쟁력이 낮은 곳은 가장 가격이 낮은 곳입니다. 아예 가격 파악이 되지 않는 곳도 수요가 적은 곳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10년 동안의 시세 변동률을 그래프로 수시로 확인해 봅니다. KB부동산 시세도 좋고 한국감정원 시세도 좋습니다. 부동산 114 시세도 마찬가지고요. 시세 변동 수치를 꾸준히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시세만 보고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만 하시면 되니까요. 분양하는 건설사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 매일 쏟아지는 경제기사 말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도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제 말에 굳이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사결정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입지 경쟁력을 보는 눈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이것도 좀 중요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가이고 다른 하나는 프리미엄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도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요. 분양원가는 크게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건설사 이익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분양원가를 공개해야겠다는 것은 정확한 토지비와 실질 건축비의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합, 건설사 등 공급자의 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맞는 말이네요. 자, 프리미엄 가격 형성의 요건. 여기서 아까 그 가격에는, 부동산 가격에는 결정하는 것은 원가와 프리미엄이라고 했죠. 원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프리미엄에 대한 거는 다음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